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머니볼의 문화일보 야구기자 정세영입니다. 5월 7일 저는 인천 SSG 랜더스필드에서 SSG와 키움 경기를 취재할 예정이었는데요. 여러분 놀라셨죠? 경기가 보통 끝나고 난 밤에 제가 영상을 올리는데 오늘은 저녁에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유는 오늘 열릴 경기가 미세먼지로 취소가 됐습니다. 오늘 인천 SSG 랜더스필드에서 열린 SSG 그리고 키움의 경기는 미세먼지로 취소가 됐습니다. KBO에는 그 미세먼지 취소 규정이 있는데요. 일단 미세먼지 경보는 300 마이크로미터, 세제곱미터당 300 마이크로미터 이상, 그리고 또는 세제곱미터당 150 마이크로미터, 이렇게 되면 경기를 취소할 수 있다, 연기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인천 문학동, 지금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시간이 오후 5시 53분인데요. 인천의 문학동 미세먼지가 500 세제곱미터당 577 마이크로미터. 이게 아마 제가 경기장에 3시쯤 나왔는데 그 전부터 계속 유지가 돼서 결국 취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자, 오늘 경기가 이제 취소되면서 내일 경기, 토요일 경기, 5월 8일 어버이날 토요일 경기는 더블헤더 경기로 열립니다. 일단 양팀의 선발 투수, SSG는 오늘 경기 선발이었던 문승원 선수가 1차전 선발 투수로 나가고요. 그리고 2차전 선발 투수는 김전빈 선수가 나옵니다. 김전빈 선수, 저랑도 친한데 잘 던지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키움은 최원태 선수가 오늘 선발 예정이었죠. 최원태 선수, 그리고 2차전은 요키스 선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오늘 경기가 취소가 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올려주신 Q&A 위주로 제가 영상을 찍을 텐데요. 그 전에 한 가지 비보가 SSG에 날아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경기 전 감독 인터뷰를 진행하는데 홈팀 감독 김원영 감독이 먼저 이 기자회견장을 찾았죠. 그런데 얼굴이 평소보다 더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취재진이 오늘 한 5명 정도 있었는데요. 오늘 주말 경기고 스포츠 신문이 이제 내일 쉬기 때문에 오늘 기자들이 좀 적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냐 이렇게 물었는데 김상수 선수가 갑작스러운 부상을 당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원영 감독의 얼굴이 상당히 굳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기사에서 다 확인을 하셨을 텐데 저는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김상수 선수 이제 경기 전 웨이트를 하다가 기구에 얼굴을 맞아서 이 입 주변을 맞아서 이빨이 상하는 이런 부상을 당했는데, 스트레칭을 하는 과정에서 그 역기구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이제 링이 빠지면서 그 링이 얼굴을 강타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피가 꽤 많이 났던 걸로 알고 있고, 기구가 이제 얼굴을 덮치면서 이빨 쪽에 이제 부상을 입었는데, 일단 병원 진료를 받고 지금 오후 6시가 다 돼 가는데, 지금, 병원 진료를 마치고 오는데, 이게, 이빨이라는 게요, 이게 투수들이 상당히 예민합니다. 던질 때 이제 이를 악문다는 표현을 하죠. 이빨이, 그래서 투수들이 상당히 민감해하는 부분인데 거기를 다쳤고, 이 문제는요, 이게 이빨 부상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날짜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회복 기간에 보통 햄스트링은 4주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이빨 같은 경우는 예상이 힘들다고 하고요. 지금 김상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빨 가벼운 고정술 같은 걸 받았다고 하는데,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다시 댓글을 통해서 자세한 그 부상 경과를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SSG는 좀 답답한 입장입니다. 이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빨을 다쳤기 때문에 언제 이게 될지 모른다, 돌아올 줄 모른다. 오늘 김상수 선수가 1군 엔트리에 빠지기는 했는데 이게 10일이 걸릴지 보름이 걸릴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SSG 김원영 감독은 더 큰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김상수 선수는 다음 주 월요일쯤에 다시 이제 진료를 받고 향후 경과를 본 뒤 복귀 일정을 조정할 것 같습니다. SSG는 지금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외국인 원투펀치가 지금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거기에다가 지금 마무리 김상수 선수가 이빨 부상을 당했는데요. 시즌 최대 악재가 찾아왔습니다.
일단 김상수 선수의 빈자리는 이태양, 김태훈, 서준용 이 세 명의 선수들을 가지고 집단 마무리, 즉 이제 상대 타자와 이제 현재 상황을 보고 투입을 한다고 그랬고요. 오늘 김원영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 폰트 선수를 향후 어떻게 이걸 활용하냐 요걸 놓고 고민을 하고 있었던 찰나에 바로 앞에서 김상수 선수의 부상을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원영 감독이 충격이 더 컸던 것 같은데요. 예. SSG, 예. 김원영 감독은 일단 5월은 일단 버티자, 예. 이런 마인드로, 예. 가야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시즌 최대의 위기가 왔다. 이런, 예,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예, Q&A.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오늘 야구장에 간다고 했더니,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는데요. 거기에 나온 질문을 중심으로 제가 오늘 이야기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 폰트 류이키 선수 어떻게 됩니까? 먼저 폰트 선수, 지난주 금요일에 목에 담 증세가 왔습니다. 사실 이 담 증세만 아니었다면 오늘 5월 7일 경기에 등판할 예정이었는데, 이 담 증세라는 게 뭐 2, 3일 정도면 가능한데, 당시 이제 폰트 선수는 주사 치료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주사 치료를 받았는데도 보통 주사 치료를 받게 되면 금방 나아지거든요. 근데 주사 치료를 받았는데도 목이 좀 불편하다는 이런 얘기를 했고요.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주사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결국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 이번 주말에는 폰트 선수가 등판이 힘들다는 소리입니다. 월요일날, 김원영 감독이 말하는 월요일날 폰트 선수의 경과를 지켜보고 다시 등판 일자를 잡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류이키 선수 얘기도 해야 되겠죠. 류이키 선수, 김원영 감독의 설명에 따르면 소프트 토스를 시작한 상황이고, 병원 검진 결과에서는 큰 이상이 없다,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받았다고 합니다. 빠르면 이달 말에 복귀할 수는 있겠지만 김원영 감독은 6월 초 정도에 생각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류이키 폰트 선수의 이 근황, 부상이나 이쪽 근황을 묻는 질문에 교체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요. 지금 이 선수들이 확실하게 된다 안 된다를 지금 판단할 수 있는 시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SSG에서는 상당히 고민에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일단 제가 알기로는 외국인 스카우터가 이제 미국에 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출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외국인 이 투수를 보러 갔다 이렇게 판단하긴 그렇고, 지금 마이너리그 트리플 A가 이제 개막을 했거든요. 그 관련, 그리고 항상 가던 그 패턴대로 갔는데, 제가 아는 유성규 단장의 성격, 그리고 지금 팀이 가까스로 5할 승률 이상을 유지는 하고 있지만 팀이 최대 위기가 찾아왔다, 분위기가 좀 반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갖고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조치를 내릴 가능성은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높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 외국인 투수 교체가 결정이 되면 아마 수준급 외국인 투수를 데려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폰트가 먼저 교체되냐, 류이키가 먼저 교체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SSG가 철저하게 함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제 느낌, 제 촉은 교체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SSG는 사실 올해 추인수 선수를 또 영입하고 FA 투자를 많이 하면서 뭔가 올해 성적을 내야 되는 이런 팀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외국인 투수 교체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지훈 선수 오늘 1군 엔트리에 등록됐습니다. 김원영 감독의 말은 일단 열흘 정도를 생각하고 내려보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지훈 선수의 문제점, 작년에 이제 최지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몸쪽에서 열리는 스윙이 나와서 이걸 수정하느라 묶고 다니고 이랬습니다, 이쪽을. 근데 이제 급하고 이전차에 뭔가 보여줘야 되니까 이게 다시 몸쪽 이쪽이 좀 열리나 봐요. 그러면서 타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그리고 이게 타격에서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수비까지 영향을 주는 모습인데, 일단 2군에서 어느 정도 조정은 거친 것 같은데 부담을 빨리 떨쳐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최지훈 선수는 뭐 당분간 선발 라인업은 모르겠지만 김원영 감독의 말은 쓰임새가 많은 선수라고 했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선수를 좀 쓸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또 이런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박민호 선수, 많은 분들이 언제 오냐 이렇게 또 질문하셨는데, 자, 박민호 선수는 5월 5일 상무전에 나섰습니다. 부상 이후 수술 이후 팔목 수술 이후 첫 등판이었는데 상무전에서 0.2이닝 3피안타 2실점했습니다. 성적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박민호 선수에게 수술 이후 첫 등판이고 첫 실전 등판이었고, 그리고 상무가 지금 2군에서 가장 강한 팀입니다. 승률이 8할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상무가 딱 걸렸을 때 상무는 좀 피하고 싶었는데 라는 이런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 박민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재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요. 감독도 6월 초, 그러니까 6월 이후에는 1군 엔트리 등록이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SSG의 초반 상승세의 원동력으로 꼽힌 최주환 선수, 햄스트링을 다쳤고 이제 4주가 이제 필요하다 이런 진단을 받았는데, 다행히 심각하지는 않아서 그 전에 복귀를 할 줄 알았는데, 사실 최주환 선수가 햄스트링 쪽만 문제 있는 게 아니라 뭐 족저근만염이라든지 이런 걸 좀 많이 달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SSG 같은 경우는 최주환 선수가 좀 더 완벽한 몸 상태로 1군에 올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 4주에서 최대 6주까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김원영 감독도 6월이나 돼야 최주환 선수가 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양 선수 얘기도 말씀을 드리면, 최양 선수 지금 2군 실전 경기 2경기에 나왔습니다. 5월 6일 상무전, 그리고 5월 7일 한화전에 나왔는데, 상무전에서는 2타수 1안타 2루타가 있었고, 하나전에서는 4타수 1안타였는데 아직 이제 경기 감각이 제대로 돌아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수비에서도 좀 알까기 실수도 나오고 한 것 같은데, 좀 경기력에 좀 적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중에 하나 중에 또 인상 깊었던 게, 제가 이제 2군 선수들 중에 올라올 선수들이 있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정확히 누가 질문 주신지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지금 2군에서 던질 만한 투수들이 지금 다 1군에 올라와 있어요. 올라왔다 내려갔다 이걸 반복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이 남는 게, 이게 좀 1군 코칭 스태프가 좀 이렇게 연식이 오래되지 않고 팀을 그렇게 꾸준하게 오래 지켜본 분들이 없어서 탓인지 뭔가 좀 잦은 이동이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 2군에서 올라올 수 있는 투수가 있느냐라는 질문의 대답은, 전 2명의 선수를 꼽고 싶은데요. 일단 조요한 선수, 마무리로 지금 2군에서 뛰고 있는데요. 10경기에서 1승 5세이브 1홀드, 평균 자책점이 3.00인데 현재 9위가 좋다는 평가하고, 만약에 1군에서 콜업을 시킬 수 있는 투수, 어떤 투수를 뽑을까 하면 조요한 선수가 올라올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양선율 선수를 좀 지켜보고 있는데, 5경기에서 17.1이닝을 던졌는데요. 평균 자책점이 4.15인데 양선율 선수도 좀 괜찮게 지켜봐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자, SSG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 부상 선수들, 그리고 빠져있는 부상 선수들이 다 주축 선수들급입니다. SSG가 지금 5월에 플러스 2개죠. 5월 승률을 이제 간간히 버티고 있는데 좀 위기를 맞은 것 같습니다. 김원영 감독의 얼굴도 상당히 무거웠는데요. 자, 빨리 SSG가 이제 SS 팬들 입장에서 이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갔으면 하실 텐데, 한번 지켜보시죠. 그리고 오늘 SSG의 상대였던 이 키움,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경기 전에 프레이타스 선수가 2군에 내려갔습니다. 홍인기 감독이 이제 본인이 또 답답해하고, 루틴이 강한 선수이기 때문에 영상 보면서 이제 자기 좋았을 때 이런 모습을 좀 찾아라, 여유있게 좀 찾아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프레이타스 선수가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를 오가면서 자주 오갔던 선수죠. 그러면서 뭐 이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거부감이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좀 뭐 박병호 선수도 빠져있는 상황에서 프레이타스 선수가 좀 중심축을 해줘야 되는데 중심 타선에서 그러지 못하는 모습에 홍은기 감독이 좀 많이 답답해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리고 박병호 선수 여전히 이제 2군에 있는데 홍은기 감독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기술, 멘탈, 신체 이게 모두 이제 어느 정도 선에 올라와야 되는데 아직은 그 선에 올라오지 못했다는 판단을 내렸고요. 이게 모두 이제 살아나면 올리겠다. 급하지 않게 가져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5월 중순 전까지는 뭔가, 박병호 선수가 기회를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홍은기 감독도 그런 여지를 남겨놨고요. 프레이타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좀 제가, 말씀을 못 드린 게, 프레이타스 선수가 이제 열을 딱 채우면 올라올 수 있냐 했더니, 홍은기 감독은 좀 더 시간이 길어질 수 있겠다. 열흘로 딱 고정시켜 놓은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문화일보 야구 기자 정세영이었고요. 여러분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머니볼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정세영 기자가 다양한 야구 소식을 들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됐네요. 자,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저는 이만 퇴근할게요. 안녕.